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론장 운영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공론장 운영원칙 몇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 운영원칙에서 공론장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개인이 공론장의 기본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협의회라든가 위원회 이런 거하고 공론장하고 여러 차원에서 다르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 공론장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론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론장에서는 각 개인이 가치 판단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적인 의견을 확인하고 집단과 집단 간에 협상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갖고 있는 독자성, 차이를 존중하는 논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론장의 단위는 언제든지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한 개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만들어진 공론장 가운데는 몇 개의 집단들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공간으로 공론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대로 된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론장은 개별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공론장은 집단의 힘이 아닌 개인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차이의 존중과 논쟁 기회의 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 같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공론장은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해 있는 것이고요. 이 차이가 공론장 형성의 원천이자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생각, 상대가 갖고 있는 가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차이와 동일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론장은 인식과 공감의 확장을 통해서 차이와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면 공론장 운영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드러내고 차이를 확인하고 또 확장하고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논쟁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논쟁 없는 공간은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론장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실제로 논쟁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론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호를 확인하고 또 빈도를 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론이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세계는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한 것이고 공론 공간에서는 그런 차이와 다양성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인식이 확장되면서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이런 논쟁 과정이 없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차이에 대한 존중과 논쟁이 보장될 때라야만 그 논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의 노출과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 운영원칙 세 번째는 관계 유지와 공동체성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요. 삶의 세계에서 공론장은 단순한 문제 처리 공간이 아닙니다.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인 공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공론장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공간이다. 즉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관계를 회복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되는 걸까요? 공동체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동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와 동일성을 동시에 논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하고 공감 영역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성이 오히려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에 의한 공론화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체성 같은 것은 관심 영역이 아니죠. 의사결정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 유일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론장에서는 문제 해결과 동시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네 번째 원칙은요, 우리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론장의 많은 주제들은 권력기관, 공공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에 관한 공론장을 만든다든지, 놀이터 건설과 관련된 공론장을 만든다든지, 마을에서 어떤 시설을 유치와 관련된 공론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 대부분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공론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권력기관의 중립성입니다. 공론장은 시민, 주민의 자율적인 논의 공간이고 권력기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자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그런 공공기관의 간섭이라든지 통제로부터 어떻게 이 공론장의 자율성을 유지할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럴 때 공론장 참여자들은 권력기관을 향해서 권력기관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권력기관은 음으로 양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논의 결과는 사회적인 신뢰 형성에 대단히 큰 핸디캡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권력기관의 중립성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론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도 공공기관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 공론장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전에 그 권력기관 장 등으로부터 사전에 이 내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든지 의사결정에 어떤 강압이라든가 압력, 통제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유지될 때 그 논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수용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론장 운영 원칙을 2회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